미국하고 러시아가 네.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 종전? 협상을 갖다가 시작을 했다.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 가장 눈에 띄는 거였는데. 네. 그래서 뭐 러시아의 외무장관, 그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만나서 네. 뭐 회담을 열었다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사실 있습니다. 네네. 가령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EU 전쟁 당사국들은 다 예. 배제를 하고 패싱을 하면서 예. 뭐 느닷없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만나서 협상을 진행한다. 또 하나에는 사실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사실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종전 그 협상, 평화 협상 안에 쉽사리 사인하지는 않을 거다.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더 많이 관철시키려고 할 거다. 네. 그래서 만약 미국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뭐 어떤 정치적인 비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 이게 그 유럽의 어떤 주식시장에는 이게 굉장히 어떤 호재로 받아들이고 오, 있다. 예. 사실 올해 그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엄청 좋았잖아요. 그렇죠. 예. 뭐 미국 이외 국가들은 다 엉망진창이었는데 미국만 예. 이렇게 홀홀 날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좀 반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, 사실.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지금 유럽 주식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. 뭐 유로스톡스 600이라고 예, 예. 유럽 지역에 600개 기업이 모여 있는 지수들을 봐도 그렇고요. 네. 특히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5% 올랐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1% 정도 올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어제도 약간 좀 흔들리긴 했는데 대략 한 올 초 해가지고 한 4% 정도 상승을 하긴 했어요. 네. 근데 미국의 상승률을 갖다가 훨씬 웃도는 거니까 그렇죠.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이런 어떤 종전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협상 분위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오르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사실은 있죠. 네.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. 유럽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를 유럽 시장은 그동안 완전히 그 극한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. 그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네.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. 예.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사실은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진입할까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EU와의 어떤 갈등이 점점 깊어질 거다. 네. 특히 관사를 둘러싼 지금 뭐 드러나고 있죠, 사실.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되면서 네. 유럽 증시를 갖다 극한까지 이렇게 내리게 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그게 좋은 의도든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든지 간에 네.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끝내려고 애를 쓰잖아요.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좀 생각보다 지금보다 뭐 분석가들은 한 30% 정도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네. 해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의 경기 둔화 현상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고 경기 회복이 될 거란 얘기죠.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. 그 총선이 끝나고 나면 독일에서 이제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시작이 될 거다. 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유럽의 주식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. 이런 분석들을 사실은 내놓고 있는 겁니다. 예.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이유들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요. 유럽 시장이 올해 좋을 거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 168명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. 근데 이 168명이 운영하는 자산만 600조 원입니다. 엄청나네요.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을 네. 가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. 올해 미국 주식은 어떨 것 같아? 그런데 그 대답한 사람들, 그 펀드 매니저들 중에 89%가 미국 주식시장은 과열이다.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. 꽤 오를 만큼 올랐다. 네, 올라올 만큼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거기에는 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불확실성을 갖다 계속 증폭시키는 그 행동이라든지 뭐 언어 행태 네.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도 있겠죠. 사실 네. 미국 내에서.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올해 어떤 글로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시장이 가장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네. 이 펀드 매니저들이 유럽 시장, 그 다음에 홍콩, 아시아 시장, 뭐 미국의 나스닥도 어느 정도 좋기는 하지만 네. 그거보다 더블 이상으로 유럽 시장이라든지 홍콩, 아시아 쪽 시장에 주목을 한다. 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극한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. 예. 유럽 경기는 향후 더 이상 경기 침체가 아니라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으로 집중됐던 그 투자 자금들이 이제는 미국의 과열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와서
그게 이제 유럽 시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시아 시장 쪽으로 예. 가는 이런 흐름들이 벌어질 거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반영이 되면서 예. 유럽 주식 시장이 올해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네. 같아요. 일단 이달이 가기 전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후에 또 내용 추가가 되면 유럽 증시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그것도 주목이 되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가 역시 중심이 돼서 유럽 증시에 대한 올해 기대감이 높다 이런 소식을 살펴봤고요.